오늘은 캐나다의 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미국을 향해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한 인터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미 관계만큼이나 긴밀했던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직접 밝힌 발언들을 함께 살펴보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캐나다에 25% 관세, 즉 무역 관세를 부과했었죠. 사실 미국과 캐나다는 굉장히 가까운 동맹이고 서로 경제적으로도 강하게 얽혀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명분으로 들어서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무역전쟁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25% 관세를 한 달 유예하다가 다시 부과하자 트리도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직접적으로 미국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가장 먼저 미국이 굳이 가장 친한 우방국인 캐나다를 공격하면서도 러시아와는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캐나다에는 무역전쟁을 일으키냐는 취지였죠. 또 트리도 총리의 발언에서 두드러진 점은 캐나다가 친절하고 합리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캐나다 역시 싸움이 걸렸을 때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25% 보복 관세를 곧바로 발표했습니다. 총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여기에는 초기에 300억 달러치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21일 후에는 나머지 1,250억 달러치로 확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경제 맞불을 놓겠다는 선언인 셈인 거죠. 그런데 이 무역전쟁의 명분이 된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도 트리도 총리는 단호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넘어가는 펜타닐은 전체 불법 유입의 1%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13억 달러를 들여 인공지능과 드론, 초음파 이미징 기술 등으로 국경을 강화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또 펜타닐 밀매 카르텔에 맞서 테러 조직으로까지 지정했고 지난 한 달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했죠. 말하자면 우리는 할 만큼 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관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발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트리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직접 이름을 불러가며 호소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도널드, 그동안 캐나다와 미국은 함께 대단한 일들을 해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에게 칼을 겨누냐? 너도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이런 뉘앙스의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 조치를 두고 가장 멍청한 관세라고 비판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나는 평소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의견이 잘 맞는 편이 아닌데 이건 나도 동의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기자회견 중에는 미국 시민을 향해서도 캐나다는 이런 갈등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보복 관세를 매기면 결국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게도 타격이 갈 것이다. 이미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고 있지 않냐. 결국 당신들의 정부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담을 지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결코 먼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당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설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특유의 압박 전술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상대가 굴복하기를 기다리며 최대한 강하게 밀어붙인 다음 막판에 협상안을 내놓는 패턴이죠. 하지만 캐나다도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설 기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맞서겠다. 필요하다면 일자리 보전 계획부터 기업 지원 대책까지 총동원하겠다는 게 트리도 입장의 주장입니다. 더불어 EU를 비롯한 다른 서방 국가들도 뒤에서 캐나다에게 공감을 해주고 있어서 미국이 압박 수위를 더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에너지 분야로 보복카드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일, 천연가스, 전력 등을 생산해서 미국에 공급하는 캐나다가 만약 수출에 추가 관세를 매기거나 막아버린다면 미국 가정이나 기업의 전기요금과 유가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모든 수단이 있다고 말했으니 이 또한 현실성이 꽤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결국 갈등이 어느 정도 선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고 특히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세 조치에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업들은 비용 상승에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소비자 물가도 오른다고 예고돼 있으니 정치적인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강경 노선을 유지한다면 캐나다도 물러서지 않으니 꽤
이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건 쉽지 않지만 동시에 캐나다 내부 여론이 워낙 강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 트루도 총리 입장에서는 강경 발언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트루도 총리가 캐나다는 미국 없이도 다른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중요한 희토류나 광물 자원 등을 가진 캐나다가 유럽이나 다른 서방 국가와 긴밀히 협조해서 미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미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무역전쟁은 미국도 캐나다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치킨 게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동시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주요 경쟁국들에게 서방 동맹이 스스로 분열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루도 총리의 직설적인 인터뷰 발언과 그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을 정리해봤습니다. 서로가 굳게 맞서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이 상황이 언제쯤 어떻게 봉합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국제무역 질서에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